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 서답식 문제를 공부하는 유아교육개론 이제 개강하는 날인데요. 자, 아직까지 이제 우리 본 패키지 안에 유아교육개론도 계속 강의가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유아교육과정 암기장도, 유아교육개론 암기장도 계속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반은 이제 서답식 문제를 중심으로 보는 또 문제 중심 그런 유아교육개론반이라서 일주일에 3일을 지금 유아교육 개론 가지고 계속 저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는 기출 풀고 그렇게 해서 좀 나흘 동안 이제 계속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유아교육 개론 본강의 안에서도 계속 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제 뭐 개강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사실 올해. 그런데 이미 이제 몇 번씩 풀어본 문제들도 이미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문제 푸는 연습을 이미 이제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 서답식 문제를 공부하는 유아교육개론 4주 딱 하고 나면은 유아교육개론 문제는 조금 많이 익숙해질 겁니다. 자, 그래서 한 주당 20문제, 25문제, 뭐 요 정도 이제 풀어나가는 건데, 25문제면은 충분히 소화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를 여기서만 푸는 게 아니라 딴 반에 서서 다 푸니까 모험은 좀 많긴 한데, 지금 제가 그리고 이제 구정특강 지금 또 진행 중인데요. 제가 이제 구정특강을 해보니까, 선생님들한테 공부 팁을 좀 드리자면, 이제 구정특강은, 아직 요반 오리엔테이션인데 구정특강 얘기를 하는데, 이제 초반에 좀 선생님들께서 내용 암기하고 문제 푸는 거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뭐 그 강의를 수강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수강 안 해도 초반에는 그렇게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구정특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냐면, 이제 개강론을 다 보는 거예요. 개강론을 다 봐서 제가 50문제를 뽑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일단은 내용을 50문제를 정리를 해줬어요. 내용부터 정리를 해줬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하고 그대로 매치해서 문제가 나갔어요. 그리고 해설 답안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연초다 보니까 일단 내용 공부를 하는데 핵심적인 내용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내용하고 번호도 그대로 매치되게 같은 내용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고 그리고 이제 해설 보고, 요렇게 보는 건데, 제 해설이 굉장히 자세하잖아요. 그래서, 그 구정특강에서 제가 진행하는 것처럼 선생님들께서 셀프로 그렇게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지금 해설지가 쭉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강의를 듣고, 혹시나 이제 지금 구정 때라서 시간이 좀 있으니까 매번은 그렇게 하기는 어렵죠. 더구나 일병행 육아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다 없는데 제대로 된 복습을 지금부터 다 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이제 선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all or nothing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 못하면 아예 안 한다 이러시면 안 되고 이제 선별적으로 어떤 과목은 좀 충실하게 하고 어떤 과목은 강의 듣고 빨리 샥 넘겨보는 걸로 끝내고 뭐 이렇게 과목을 좀 정하셔야 되겠죠. 자, 근데 이제 구정을 앞두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선생님들께서 복습을 이제 한 몇 주 정도는 열심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요 과목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정리를 하고 싶다 이러면은 제 강의를 잘 들은 다음에 여기 해설 있잖아요. 해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봤자 뭐 이게 문제수가 이번에는 그렇게 많지 않고 문제도 난이도가 너무 어려운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이제 14페이지밖에 안 돼요. 자, 14페이지, 25문제지만은 제가 주당 25문제에 거의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쭉 공부를 하는 거예요. 뭐 공부를 막 이걸 다 외워서 종이를 다 씹어 먹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어느 정도 익숙하게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한 거를 떠올리면서 문제를 다시 보시는 거죠. 그럼 이런 내용이 문제는 이렇게 나올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자, 사실 내용 공부한 거하고 문제하고 전혀 별개인 거 있죠.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착각하시는 게 일단 선생님들께서 막 안일하게 생각하면서 뭐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요거는 시험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 되겠지 그때 가서 생각나겠지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내용을 공부를 한 거랑 그게 문제화돼서 나오는 거랑 완전 딴 세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시험장에 갔을 때 이게 이제 내용만 본 거는 도저히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부터 이제 머리 회전을 이렇게 저렇게 돌리는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해설을 보면서 내용 공부를 먼저 했죠, 선생님들이. 그러면서 문제를 딱 보면서 매칭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진짜 지금 여기 2번 뭐 이런 것도, 자, 예를 들면 이게 지금 뭐 어떤 거니까 여기 이제 뭐 마음이론 이런 거거든요. 마음이론, 이렇게 마음이론 설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자, 마음이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지금 나니까 여기 여기 동그라미 1에는 이제 마음이론이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 1에다가는 마음이론, 요건 이제 쓸 수 있을 거예요, 내용 공부를 했으면. 근데 동그라미 2에다가는 뭐를 써야 되냐 하면은 이런 능력이 유아에게 있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건데, 이제 마음이론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갑자기 못 쓰는 거예요, 이런 거는. 자, 이건 되게 쉬운 문제거든요, 지금. 앞 페이지에 있는 아주 쉬운 문제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이 내용을 이제 공부를 했을 때, 자, 보시면 이게 몇 페이지에 있을까요? 자, 좀 앞 페이지에. 자, 보시면 이걸 공부를 했을 때 이제 선생님들은 내용 마음이론만 공부를 이제 일단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문제화돼서 나온 거 보니까 내가 생각해보지 않은 다른 방향을 묻고 있네. 마음이론 있으면 애들한테 뭐가 좋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답을 써봐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이제 그 연초다 보니까 제가 지금 구정특강 공부 선생님들하고 이끌어가는 방식으로 뭐 구정특강을 들으시면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되고, 그게 아니고 셀프로 일단 우선은 이 복습을 해보고 싶다 이런 선생님들은 제가 강의 진행하는 방식으로 구정 때는 좀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제 강의부터 쫙 들으셔야 돼요. 강의를 막 쫙 집중해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선생님들이 일단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제가 구정특강 할 때 이 내용만 따로 또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고, 내용을 먼저 쫙 보고, 그 다음에 문제지랑 이렇게 같이 매칭해갖고, 마음이론이 문제로는 어떻게 나오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웬만하면, 나 이 마음이론 아는데 왜 답은 못 쓰겠지? 이런 게 대부분일 거예요. 자, 그렇게 한번 매칭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더 해본다면은 뭘 해보시냐 하면은 여기 서답식 답 있잖아요. 물론 단답도 있어요. 단답도 있는데 요거를 필사를 한번 해보세요. 필사를. 그래서 요거 지금 몇 문제, 25문제니까는 이거 필사하면 뭐 얼마나 되겠어요. 한 페이지, 두 페이지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필사를 워드로 치는 게 나을 거예요. 필사를 한번 해보시고 필사한 거를 출력해갖고 자꾸 보는 거예요. 아니면 필사한 거 파일이니까 폰에다가 다운받아가지고 폰으로 계속 보셔도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필사를 왜 하라 그러냐 하면은, 예를 들면은 이 마음이론 조금 전에 보셨던 문제 있잖아요. 이 마음이론이 유아들한테 왜 필요하지? 선생님들이 알기는 알아요. 대충 알긴 아는데 써지지는 않는 거예요. 자, 그걸 여기 써놨잖아요.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협조하게 되어 사회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거 읽어보면 맞아, 그랬지. 이렇게 알 수는 있는데 쓰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문장이 육하원칙에 맞게 잘 써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처음에는 이제 그대로 따라서 좀 써보고, 그다음에 자꾸 읽어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제 문장을 좀 익숙하게 만들면은 처음엔 좀 도움이 되죠. 그래서 우선 좀 구정특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공부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 제가 지금 그 구정특강도 그렇게 과제를 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일단 이제 유아교육 개론만이라도 끝내도 상당한 거잖아요. 자, 그렇게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이거 필사를 하실 때는 이제 요거를 예를 들면 필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제목을 달아야 되겠죠. 여기다가 마음이론 뭐 이렇게 제목을 달고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래야 나중에 쫙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뭐 비고치키의 뭐 사회문화적 구성주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답을 써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모범답안 필사를 조금 해도 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필사를 하면서도 서답형 답안이 좀 익혀지고 암기도 되고, 그리고 여기 암기도 있잖아요. 암기 문제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개념 정의도 또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미 풀어본 문제잖아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면은 이렇게 또 이해가 잘 돼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거를 뭐 시간이 날마다 해서 밤새고 막 거꾸로 주무시면서 하지 말고 시간이 있을 때만 해보시고, 나중에 이제 필요하면 또 더 하면 되니까 조금 어느 정도만 해보셔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공부 방법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요 반은 지금처럼 문제를 많이 푸는 반이에요. 근데 문제만 푸는 건 아니고 문제를 풀고 나서 제가 또 추가 자료로 암기 자료 드리거든요. 자, 그래서 암기 자료는 이렇게 요약한 거랑 백지 쓰기랑 같이 나가요. 자, 백지 쓰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이건 이제 요약도 있고, 이제 여기서부터 백지 쓰기인데, 일테면 그냥 다 비워놨어요. 그래서 절대 이 백지 쓰기 못해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요 암기장하고 거의 비슷한 체제예요. 앞에 암기 요약 부분은. 그래서 그거를 제가 간략하게 쭉 리뷰를 해드릴 거예요. 문제도 풀고 요약도 조금씩 보는 반이고요. 근데 이제 요약은 시간이 너무 없으면은 조금 생략하는 주도 있을 수는 있는데, 웬만하면 제가 요약까지 리뷰를 해드릴 생각이에요. 문제를 풀고 나서 요약을 탁 들으면은 또 이게 확실하게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해드리려고 노력을 할 텐데 막 너무 오버타임 돼서 와, 이 정도면 민폐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조금 그건 줄이고 이렇게 이제 그때 봐가면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요 반은 서답식 답안을 좀 자세히 좀 봐나갈 예정이고요. 요 백지 쓰기는 이렇게 되는데, 아니 이걸 어떻게 지금 써요? 그러니까 이거 못 쓴다고 나는 바보야 이러지 마세요. 못 써요, 못 써.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이렇게 해놓고 다음 페이지에 다 써놨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부러 다음 페이지에 써놓은 거예요. 좀 쓰는 데까지 한번 써보시라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내가 초수냐 N수냐에 따라서 써보는 노력을 할 사람도 있고 안 할 사람도 있으니까 나한테 맞게 하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은, 자, 이거를 쓸 수 있는 분은 써보세요. 쓸 수 있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실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써보시고, 만약에 나는 완전히 지금 처음 보는 거라서 써볼 수 없어 이런 생각이 드시면 안 쓰시면 돼요. 안 쓰고 그러면 어떡하냐 하면은 그냥 읽어보면 되죠. 그냥 읽어보고 필요한 데다가 밑줄 긋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백지 쓰기는요, 약간 조금 심각하게 돼 있는 백지 쓰기예요. 나중에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쓸 생각은 아예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되는 대로 하시고요. 자, 보시면은 여기 고든의 부모 효율성 이론도, 이게 지금 고든의 부모 효율성 이론이라는 게 뭔지 간략하게 한두 줄로 설명하라는 건데, 아니 이걸 어떻게 지금 해요? 근데 할 수 있는 분은 해보시고 못하는 분은 바로 밑에 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든의 부모 효율성 이론, 이런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나전달법의 구성 요소도 이제 이런 거 쓸 수 있는 분도 계신데 못 쓰면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 써보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쓸 게 너무 많으니까 이거 다 쓰면 시간 뭐 하루 종일 걸리겠죠. 한 주차 복습하는데 하루 걸리고 이런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구정 연휴 때는 시간이 있으니까 해보셔도 좋아요. 그런데 매번 이렇게 하기에는 막 잠을 줄여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자, 그래서 너무 무리되지 않게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요 수업은 문제 위주로 나가요. 문제는 매주 한 25문제 정도 푼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문제 풀면서 매주 아까 보셨던 것처럼 암기장하고 비슷한 요약을 제가 쭉 리뷰를 해드려요. 요 시간에는 암기장을 보지는 않고 암기장 비슷하게 요약해 놓은 거, 그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 버전이 암기장과 거의 같아요. 암기를 시키면서 좀 전에 암기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면 헷갈리니까, 저희는 암기는 거의 암기장으로 통일이에요. 암기장과 거의 비슷한데 조금 더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약간 빠져 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거의 암기장하고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그거 좀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백지 쓰기. 자, 백지 쓰기는 전범위는 아니고 좀 추렸어요. 그래서 그 대신에 좀 기억해둬야 할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백지 쓰기로 한번 해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서답식 유아교육개론을 보면서 서답식으로 답도 써보시고 백지 쓰기도 해보시고 이렇게 하는 건데,
선생님들의 상황에 따라서 답을 쓸 수 있는 분은 쓰시고 나한테는 무리다 이러면 몇 문제만 써보시고 나머지는 다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 내용을 총정리하는 방식은 해설지 있죠. 해설지를 전체적으로 쭉 먼저 보면 돼요. 해설지를 공부하는 것 자체가 내용 요약 정리가 될 겁니다. 제가 다 비슷한 어떤 개념 하면 그거 다 내용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저희는 해설 자료만 모아도 거의 책이 되거든요. 그래서 해설 자료를 쫙 공부를 해보시고, 그리고 여력이 되시면은 모범답안만 필사도 해보시고, 필사하는 방식도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폰 같은 데 저장해서 필사는 정말 몇 페이지 되지도 않거든요. 서답식 필사. 거기에 주요 개념하고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막 여러 번 보시면은 은연중에 서답식이 막 써져요, 선생님들. 그래서 제가 쓰는 방식으로 이렇게 계속 보면 따라하게 돼요. 모델링 아시잖아요. 자, 은연중에 그게 막 습득이 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요거는 문항 번호가 우리 실전하고 조금 다른 형태로 되어 있죠. 그냥 이렇게 한 문제 한 문제 이렇게 돼 있어요. 1번, 2번, 3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왕에 답을 쓰는 연습을 하실 거면 이런 답안지 양식도 제가 파일로 넣어드리거든요. 요 답안지 이름은 무한 답안지예요. 그래서 여기 무한 답안지는 번호가 안 써 있어요. 번호가 안 써 있어요. 그냥 교육과정 A라고만 되어 있는데 B 쓰셔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여기 번호가 안 써 있다는 거죠. 통상 이 한 문항에 우리가 요 문항 안에 한 3문제 정도씩 쓰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도 근데 어떤 문항은 쓸 게 엄청 많고 이러면은 2문제만 쓰셔도 돼요. 그래서 봐서 여기다가 예를 들면 문항 1에서 3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답 쓰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예를 들면 2문제밖에 못 쓴다는 거예요. 일테면. 그럼 이거는 너무 길어가지고. 그럼 이렇게 써갖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B4 사이즈로 출력이 되거든요. 이제 B4로도 출력이 되고 A4로도 출력이 되고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선생님들께서 뭐 유치원에 가서 출력하시던지 보통 집에는 있는 프린터기는 비포가 출력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니면 뭐 요즘에 출력해 주는 것도 많잖아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는 자료를 전부 수업 자료, 교재 모조리 PDF로 다 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여타의 학원들은 PDF로 주지를 않잖아요. 근데 PDF 자료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선생님들은. 그래서 요즘에 뭐 가게 같은 데 가면은 책을 PDF 형태로 만들어주는 가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돈을 주면. 근데 저희는 이제 모조리 PDF로 싹 드리니까 그렇게 뭐 책을 맡기고 파일로 받고 뭐 그럴 필요가 없고요. 저희는 그냥 다 드리니까 PDF 형태로 선생님들이 다 갖고 다니면서 보고 선생님들이 만든 것도 모바일로 보고 다 이렇게 했어요. 태블릿 또는 모바일로 다 보시고요. 그리고 답은 여기다가 이제 쓰시는 건데 이것도 그렇게 출력해주는 곳이나 이런 데 가면 비포 사이즈로 출력이 다 될 거예요. 그래서 아예 비포 사이즈로 출력해 놓고 쓰시면 참 좋죠. 비포 사이즈가 거의 우리 시험장에 가서 쓰는 답안지 사이즈거든요. 아니면 저희 학원 수험서 몰에 가면은 또 시험지 싸게 팔아요. 이렇게 비포 사이즈로 묶음돼 있는 거. 뭐 어떤 형태든지 간에. 그리고 도저히 출력할 수가 없으면 A4라도 출력해가지고 이제 연습하시면 좋은데 저는 처음부터 비포 사이즈로 연습하는 걸 좀 권장드려요. 답안지 쓰는 것도 되게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왜냐하면 이 영역 밖에 이 정해진 문항을 여기다 다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답안지를 써보면서 이 칸에 맞게 쓰는 연습도 몸에 배이게 하셔야 되니까. 자, 요거는 근데 이제 문항 번호가 우리 실전하고 조금 다르게 한 문제당 1, 2, 3, 4 이렇게 돼서 넘버링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무한 답안지에다가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반은 총 4회로 구성이 되고요. 저희는 늘 그렇지만은 마지막 주에는 항상 서답형 실전 모의고사를 보고 당연히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질 높은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요 반은 유아교육 개론만 다루는 반이기 때문에 교육과정 A만 시험을 볼 거예요. 저희는
강의 내용과 실전 모의고사는 항상 매칭합니다. 논술 실전 모의고사는 논술로, 그다음에 유아교육개론과 관련된 실전 모의고사는 교육과정 A로, 그다음에 전체하고 관련된 뭐 기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교육과정 AB로 이렇게 보고, 매 마지막 주는 항상 실전 모의고사니까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저희가 3주 내내 이제 이 복습을 하고 문제 풀고 이렇게 하고, 마지막 주에 실전 모의고사는 한번 볼만 할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주에 실전 모의고사 보실 때는 뭐 인강쌤들도 오셔도 좋은데, 와서도 직강쌤들도 보시고 이렇게 하는데, 반드시 실전처럼 봐야 된다는 부담을 처음에는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픈북으로 보셔도 괜찮아요. 처음에는 오픈북으로 보셔도 되고, 너무 시끄럽지만 않다면 옆 친구한테 상의도 하셔도 되고, 뭐 상관이 없어요. 처음에는 모바일로 이렇게 저장해 놓은 것도 찾아보고 이러셔도 되고, 시간은 제가 보통 한 1시간 정도 드릴 텐데 반만 풀어도 괜찮아요. 처음이니까. 자, 그래서 내 공부가 되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어떤 규칙이나 이런 거에 지금은 얽매일 그런 시기는 아니잖아요. 그런 연습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제대로 잘 쓰게 되는 건데, 지금은 자꾸 써보는 연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선생님들의 자신감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나가다 보면은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막 이상한 습관, 그리고 문제를 좀 잘못 읽는 어떤 나의 그 오해, 이런 게 막 있다는 거를 느끼실 거예요. 굉장히 문제를 읽는데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시는 거 있죠. 그러니까 문제를 객관적으로 읽어야 되는데 아주 자기중심적으로 막 해석을 해가지고 답 쓸 때도 완전 자기중심적으로, 유아 수준이잖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자기중심성이 강하면 안 되고, 조망수용 능력 아시겠죠? 어떻게? 출제자가 이걸 왜 냈는지 조망수용을 딱 하셔가지고 출제자 관점에서 답을 쓰셔야 되는데, 자기중심성이 너무 강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읽고 또 답을 쓰고 이러다 보면 선생님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우가 이제 유아들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자기중심성이 너무 강하신 그런 특성이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너무 안 돼요. 자, 그거는 정말 안 되는데, 문제 푸는 연습이 안 돼 있을 때 그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자꾸 특정 단어에 꽂히는 거예요. 특정 단어에. 그래가지고 문제를 전체적으로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단어가 나오면은 그거에 딱 꽂혀갖고 다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선생님들 잘못인 줄 알았는데, 그게 이제 그 수험가에 놔두는 이상한 미신이 있더라고요. 근데 선생님들께서 명심하셔야 될 점은, 출제진들은 바보가 아니다. 그걸 명심해 주세요. 출제진들이 어떤 단어만 딱 들어가면 이게 답이야 이렇게 안 내요. 교수들이 자존심이 있죠. 왜냐하면 교수들이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남들하고 다른 생활을 해왔어요. 저도 이제 교수 생활도 오래 했지만은 일반인의 삶을 못 살아요, 교수들은. 왜냐하면 남들 직장 생활하고 또 뭐 가정 생활하고 이럴 때 다 안 하고 공부만 했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과 사고도 다르고 이렇게 많은 걸 희생했어요. 이게 공부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인드도 많이 달라요. 근데 전공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짜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바보같이 문제를 내겠습니까? 어떤 단어가 있으면 이 답 이렇게 안 내요. 그리고 기출을 존중하지 않아요. 기출 문제를 막 바이블처럼 해가지고 기출처럼 내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교수가 아니에요. 자기가 잘났거든요. 교수들은 대체로 공부를 되게 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잘났어요, 교수들은. 그래서 기출 이런 거 참고하세요. 좀 기분 나빠, 집에 던져요. 내가 제일 잘났는데 왜 쟤를 참고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선생님들한테 말은 표현을 안 해도 다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기출 어떻게 냈지? 이렇게 딱 조금 보겠죠. 이제 비슷한 형식 같은 거 어떻게 냈지? 바보 같네? 이렇게 생각하죠. 바보 같아. 이렇게 냈어. 난 더 훨씬 잘 내지? 이렇게 하고 내는 거예요. 그리고 뭐 교육부나 이런 데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얘기는 해주지만은, 평가원이나 이런 데서 관심 없어요. 내가 제일 전문가인데, 그렇죠? 내가 이 분야에 있어서 가장 전문가인데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을 그렇게 존중하지 않아요. 근데 기출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메인스트림 이런 걸 봐야 되는 이유는, 그거는 대부분의 교수들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기출을 보고 문제를 내는 게 아니고 나도 이 교수도 저 교수도 비슷하다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공통분모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 똑같지 않아요. 교수들마다 전공도 다 다르고 공부해온 백그라운드도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관심이 있는 걸 문제를 내요. 그래서 수험생은 그럼 어떡하나. 그리고 선생님들은 답을 맞추고 싶은 사람들이잖아요. 출제진들은 난이도를 맞추면서 좀 까다롭게 내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내 문제가 이렇게 수준이 높아 좀 이렇게 잘난 체 하고 싶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생님들하고 관점이 전혀 달라요. 자, 그래서 그러면 수험생은 어떻게 해야 되나 도대체. 그러면 기출 굉장히 충실하게 공부하시고 지금 2월 요 무렵부터 서답형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가지고 이제 그 출제진하고 나하고 조망 수용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괜히 쓸데없는 어떤 한 단어에 꽂히지 마시고 그게 이제 한 단어에 꽂히는 이유가 보니까 뭐 이 단어가 나오면 답이 이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매칭을 시켜서 외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완전히 절대 하면 안 되는 짓이에요. 그거는. 왜냐하면 출제진들이 바보가 아니라니까요. 나름 되게 프라이드 있고 잘난 체하고 모든 걸 희생하고 공부를 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뭐 종교인들이 모든 걸 희생하고 수도한다면 공부하는 사람들은 모든 걸 희생하고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니 자존심이 있지. 그걸 무슨 단어가 나오면 무슨 답 이렇게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문제 푸실 때 정확하게 내용 파악을 해가지고 묻는 말에 정확하게 답 쓰는 연습을 이게 하루아침에 안 고쳐져요.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실수도 되게 많이 하세요. 어떤 선생님들은 제가 이제 개인 지도하면서 채점 해보면은 와 선생님 실수만 안 해도 붙으셨겠어요 작년에 막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근데 실수도 실력이다. 그걸 명심하시기 바래요. 문제를 많이 풀면 실수도 다 잡히거든요. 자, 그래서 뭐 실수를 많이 했다는 게 결코 자랑이 아니에요. 사실 이제 안타깝죠. 실수만 안 하면 붙었을 텐데 이게 뭐예요? 막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걸 다 고치셔야 돼요. 근데 그런 걸 고치는 게 거저되는 게 아니고 문제를 많이 풀면서 제대로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반은 이제 유아교육개론, 지금 2월에 문제 푸니까 또 뿌듯하잖아요. 자, 그래서 요 반은 유아교육개론 진도도 계속 나가면서 이미 공부했던 내용들은 다시 확인하면서 문제 풀고 이렇게 하는 반이고 제가 구정을 이용해서 공부하는 방법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요 실전 보고 보는데 당연히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문제고 선생님들은 꼭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문제를 풀으셔야 돼요. 교수들 생각하고 일반인들의 생각이 굉장히 많이 다르고 시중에 나도는 뭐 출제 루머 다 거짓말이니까 믿지 마시고요. 제가 이제 평가원에서 대학으로 공문 보내는 시점부터 제가 학과장도 되게 오래 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니까 저한테 물어보세요. 괜히 쓸데없는 루머 막 이런 거에 휩싸이지 마시고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공부를 방해하더라고요. 그것이. 그리고 이 시험은 절대 어려운 시험은 아니에요. 하지만 만만한 시험은 아닙니다. 근데 수험생들이 자꾸 수험 기간이 장기화되는 이유가 보니까 요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시험 기준은 이 정도인데 이 정도만 하면 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어서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는데 또 어떤 선생님들은 너무 높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나 정도면 많이 알지 않을까? 이래갖고 선생님들 답안지 보면은 그게 아닌 분들이 많아요. 덜 했어요, 공부를. 덜 했는데 그 정도면 내가 잘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거는 기본서만 봤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기본 내용만 보면 아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로 딱 바뀐 걸 보면 못 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내용도 공부를 해야 되지만 문제를 풀면서 이런 문장이 나오고 이런 식의 내용이 다루어질 때는 답을 이렇게 쓰는 거구나. 그걸 감을 익히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답을 쓸 때는 최선을 다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시중에 있는 루머 중에 굉장히 틀린 루머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키워드 연결해서 대충 쓰면 되는 줄 알아요. No, 절대 안 됩니다. 정확한 문장으로 쓰시기 바래요. 예를 들면 선생님들이
2차 시험 보러 가요. 그때 잠옷 입고 뛰어가는 분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화장 안 하고 머리 안 감고 막 이렇게 집에서 있는 옷 입고 막 이렇게 김치국물 흘려갖고 뛰어가서 답만 잘하면 붙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답안지에는 얼굴이 안 보여요. 선생님들이 정장을 입었는지 화장을 했는지 이게 안 보여요. 답안지의 얼굴은 선생님이 쓴 문장입니다. 자, 그런데 그 문장을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정중하게 써야 하는 것이지 김치국물 흘려가지고 잠옷 입고 가서 머리 안 감고 세수 안 하고 가서 쓰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쓰면 합격 절대 못합니다. 자, 그래서 합격생들 답안지는 제가 무수히 많이 봤어요. 그 답안지가 정말 정성 들이고 예의 바르게 써 있어요. 무례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임용시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대학에서 채점을 해봐도 중간 기말고사 보는 학생들도, 유아교육학과 학생들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답안지에 꽈탑 A+ 받는 답안지는요 정말 정성 들여 써놨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답안지도 길고, 선생님들도 학교 시험 봤으니까 공감하실 거예요. 리포트 하나를 해도 잘 열심히 해서 내요. 그래야 꽈탑을 하고 1등을 하는 건데 우리 유아임용은 경쟁률이 꽈탑보다 더 치열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정말 답을 쓰실 때 성의껏 쓰셔야 돼요. 좋은 문장을 쓰셔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모범답안 필사 좀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처럼 쓰면 합격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왜 가이드라인을 제가 드리잖아요. 이렇게 쓰면 합격합니다.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자, 저처럼 최대한 쓰려고 노력하신다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어요. 자, 지금 말씀드린 문제 쓰는 거를 다 연습하는 반이고, 우리는 이런 연습은 무수히 많이 할 거예요. 처음부터 너무 좀 기대에 못 미친다고 선생님들 답안지 수준이 실망하지는 마시고 꾸준히 연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이제 계속해서 적중해 왔죠. 적중 책도 지금 내서 서점에도 다 뿌려놨고, 책 파일은 제 카페에도 걸려 있고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도 걸려 있어요. 그거 다 이제 수강생 선생님들이 만들어 주신 자료 다 모아가지고 책을 만들어 놓은 건데, 한 문제 한 문제 모두 다 적중했으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다 적중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다 다루었었기 때문에 다 이런 문제들이 그대로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시험장에서 문제 안 풀고 가면 울어요. 왜냐하면 공부한 내용이 나왔다는데 이게 그거야? 매치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열심히 처음부터 문제 풀기 바라고요. 자, 선생님들은 답안 작성 같이 연습하고 문제를 통해서 기본 이론 공부하면 또 훨씬 잘 이해가 갑니다. 자, 이렇게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자, 요 반을 통해서 선생님들하고 신경향, 기출유형 같이 다 분석이 됩니다. 신경향, 요즘에 이제 문제 출제 양식이 굉장히 막 바뀌었잖아요. 자, 그런 것들도 다 공부가 되고요. 그리고 키워드, 서술 문장, 답안지 필사하시면은 좀 어느 정도 많이 익혀지실 겁니다. 자, 그리고 관련 이론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지 쓰기와 암기장 형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선생님들은 정말 제가 엄선한 그런 문제들을 드리니까 이걸 공부를 하시면서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자, 제가 아까 자기중심성을 버리고 조망수용 능력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문제에 어떤 단어에 꽂히지도 말고 이 문제가 무엇을 묻고 있는지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일단 정확한 답을 쓰기 위한 첫걸음이에요. 묻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답을 정확하게 쓰실 수 있잖아요. 자, 그런 연습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했다면 이제 답안을 또 정확하게 쓰셔야 되겠죠. 자, 이 답안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일단은 여기 이제 여러 절차를 말씀드려 놨지만 제 답을 자세히 잡고 보면은 따라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또 설명도 다 해드리니까 그걸 보고 연습하시기 바라고요. 자, 선생님들의 이제 고득점, 점수 획득을 위해서는 문제를 많이 푸는 게 꼭 필요해요. 그리고 자기 관리가 잘 안 된다, 나는 불안하다, 이런 분들은 이제 매주 목요일 날 하는 학습 공동체, 줌 학습 공동체 자주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개인 지도 하면은 어떤 선생님들이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숙제를 많이 내는 게 좋아요. 막 이런 말씀하시는데, 숙제 제가 엄청 많이 내드려요. 어떻게 내드리냐 하면은 그 선생님이 감당할 수 있는 분량보다 좀 많이, 좀
조금 약간 많이가 아니고 좀 아주 많이 이렇게 내드려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숙제를 다 하려고 막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또 열심히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리고 저한테 요즘 선생님들이 카톡도 엄청 많이 보내시는데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막 저한테 그때그때 카톡 보내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시간이 조금 있어요. 요즘에 시간이 좀 있어서 제가 바로바로 답 많이 해드리거든요. 자, 그래서 뭐 저는 어차피 선생님들을 위해서 모든 거를 다 비우고 다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카톡 보내시고 막 연락하시고 하면 돼요. 근데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카톡으로 막 뭐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선생님들이 계속 뭐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제 다시 질문을 하죠. 선생님, 이거는 뭐 어떻게, 이건 뭐예요? 모르는 거를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설명한다기보다는 다시 질문을 해요. 그러면 선생님이 저한테 답을 하면서 몇 번 질문만 하면, 교수님 최고, 저 알았어요. 막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도, 그렇게 저랑 1대1로 얼마든지 교류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학원 오세요. 학원 오시면은 저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요런 답안 쓰기 정확하게 한 걸음 한 걸음 해나가시면 아직 시간이 많기 때문에 잘 하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는 서답식 실전 모의고사고 당연히 제가 해설 강의 굉장히 자세하게 해드립니다. 해설하고 모범답안 드리는 거는 뭐 이거는 기본이죠. 다 드려요. 해설이 저희는 엄청 자세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이런 걸 안 썼었는데 어떤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해요. 아니, 문제 풀면은 모범 답안 주나요? 뭐 해설 주나요? 이런 걸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거 안 주는 데가 있나요? 안 준다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한 데는 안 준다는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저희는 무조건 다 드려요. 안 주는 거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해설 아까 보셨지만 엄청 자세해요. 좀 쉬운 문제는 해설이 좀 간단하고 조금 어려운 문제는 거의 뭐 한 문제당 2페이지 되는 해설이 2페이지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관련 개념들을 다 정리해 드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해설 자료를 딱 보시면 그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모범답안 필사까지 조금 해놓으신다면은 선생님들이 복습하시기가 진짜 좋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주차별 진도표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공부를 할 건데 약간의 이제 가감은 좀 있을 수가 있고요. 마지막 주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답식 실전 모의고사인데 당연히 대학교 수준이 출제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반에는 제가 또 서답식 문제 해설을 굉장히 자세하게 해드리니까 그래서 문제 수가 적잖아요. 25문제. 원래 이제 저희가 한 중반쯤 한 4월 뭐 이때쯤 이후부터는 주당 50문제예요. 근데 과목이 여러 과목이잖아요. 그럼 주당 한 2, 300문제씩 막 풀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아직은 뭐 이제 초반이라서 25문제를 한 주에 해설하는 거는 가뿐하죠. 제 입장에서는 가뿐하고 선생님들은 자세한 해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찬스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우리 다시 문제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